있는 분, 요양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편안히 과연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요양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과연 무엇을 제일 힘들어할까요? 요양 원장님이나 데이케어 센터장님들 또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일하시는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 양쪽의 의견을 들은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모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각자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예. 요양병원 원장님 입장이 있을 예. 거고, 그다음에 뭐 요양보호사 입장이 있을 예. 거고, 또 환자 예. 입장이 있을 텐데 먼저 요양병원 원장님들의 힘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1번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이게 저희 관련 법규에 의해서 홍보나 이런 게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는 데서 상당히 제약도 있고 저희도 이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 법규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어디 병원만 또 어디 요양시설만 특정해서 홍보를 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그렇다 보니 암암리에 브로커들을 통해서 뒤로 거래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렵게 될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문제 없었던 방법들이 지금은 이제 점점 문제가 되고 예전에 터치 안 하던 것들을 터치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마케팅과 관련해 갖고 규제도 생기고 또 어쨌든 이런 플랫폼화가 돼서 마케팅도 방법이 많이 바뀔 거고 옛날보다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힘든 이게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네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네. 마케팅은 너무나 다들 힘들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힘들어하는 게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정책이라든지 최저시급, 주휴수당, 노조의 설립 약간 이런 부분이 옛날보다 조금 일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배려해주고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생각에 선진국 입장에서 맞지만 이 와중에 인력 수급이 서로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뽑고 내보내는 게 정말 많이 힘들다. 뽑아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명절 전에 휴기 그만두시면 갑자기 안 나왔는데 줄 건 다 줘야 되고 그러면 사업주는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지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요양시설들은 모시는 환자나 어르신들 숫자하고 일하시는 분들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인력 수급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환자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랑 또 그분들을 필요하시는 이런 원을 매칭시켜주는 정보 기능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양 원장님들, 요양병원장님들, 데이케어 센터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인력 수급이더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요양병원에 가장 필요한 물품 수급도 만만치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게 원마다 다른데 물품이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의류도 있을 거고 의료용품도 있을 거고 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만 많이 준다면 구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근데 아직 정부 보조금 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올해 아마 식자재 가격이 30% 이상 올랐을 거예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보호자들이 병원에 와서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하세요. 특히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물품도 어떤 걸 쓰는지 이거를 사실 좋은 물건을 드리고 싶지만 또 병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최상의 조건에서 그걸 또 이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 2번이랑 3번이 짬뽕된 어려움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식사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어르신이랑 환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올라서 사람은 구하기 힘들지 식자재 가격은 올랐지 정부 지원금 그대로지 식사 준비하는데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편안히를 설립을 하고 뼈 빠지게 전국을 다니면서 요양원장님들, 데이케어 센터장님들 만나뵈서 느꼈던 거 1번 마케팅. 2번 인력 수급, 3번 물품 수급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씩 저희 편안히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걸 위한 이제 신뢰와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갖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요양보호사 입장에서의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양보호사분들 말했지만 실은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부터 뭐 영양사, 조리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한 거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돈이죠. 뭐 낮은 급여.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 12,000원 해봐야 하루 8시간 하면은 이제 10만 원이 채 안 되는데요. 네네. 하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맞습니다. 너무 근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헌신하는 마음으로도 급여가 너무 낮아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뚜렷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요. 이 낮은 급여는 정부 지원만 갖고는 거의 택도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데 게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양보호사분들 중에서도 남자 요양보호사분들이 더 구하기가 힘들어요. 남자 요양보호사분이 없다 보니까 네. 여자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네. 과정에 서로가 힘든 상황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남자 요양보호사분들은 급여를 조금 더 원하세요. 약간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뽑으려고. 특히나 이 낮은 급여 때문에 문제도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거는 뭐 간병인도 마찬가지. 남자 간병인일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네네. 이렇다 보니 환자 보호자들 입장이나 시설 입장에서도 요양보호사분을 구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양보호사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너무 낮은 급여. 근데 해결할 방법은 속 시원히 안 보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근데 뭐 사실 돈 문제만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또 얼마나 두 번째가 힘들까, 육체적인 정말. 곤란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 먹는 시간도 어디서 뭐 쿵 떨어지는 소리 나면 가슴 벌렁벌렁 거리셔야 되고 정말 뛰어다니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직업병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사실 집에서도 아프신 부모님 간병해주는 사람이 저러다가 먼저 죽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육체적인 힘듦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게끔 로봇이 도와준다든지 보행 보조 장치라든지 침대에서 휠체어로 앉는 걸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조 기구가 나오곤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죠. 한 분이 케어해야 되는 인원 7, 8명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고. 근데 저는 낮은 급여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것만큼 또 힘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받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있잖아요. 세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번째다 두기 조금 미안해요. 왜냐면 이건 다들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는 거라 밖으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요양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처음에는 뭐 본인이 교회도 다니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밥벌이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하셨다가 한 2, 3개월 하시고 멘탈 털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일단 계신 분들 중에서도 치매나 온전치 않은 상황에 계셨던 분들 또 죽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인 그 충격과 그 마음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에서 일하시면 그 부분이 너무 힘드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낮은 급여, 육체적인 곤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라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양보호사나 일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지만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근무하시는 분들 배려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어르신이나 가족분들도 요양보호사분이나 사회복지사분들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지금 시스템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까지 이 과연 시리즈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했는데 1회부터 4회까지 이 과연 시리즈를 들으면서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운영자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이 훨씬 좀 이제 포괄적으로 넓어졌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더욱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상 요양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고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많이 느끼고요. 제가 실은 저희 편안히에서 지금 말한 어려움과 관련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대비가 돼 있고 올 하반기부터 플랫폼도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을 텐데요. 어찌됐든 이번 해를 진행을 하면서 요양산업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겉으로 꺼낸 건 이런 부분들을 편안히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겠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양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서로가 다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고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편안이다
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편안히 옆에서 거들 뿐이고요.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이 어려운 저희 이 상황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도 저희 편안이는 요양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히